surre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도저히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 아,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다. 제가 여기 진짜로 있는 건지. 저는 잠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해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4월 15일 그 총선이 있었고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16일 아침에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아, 오늘 선거가 끝났구나. 아이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네. 야, 대단하다. 뭐 이 정도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와주신 분들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4월 15일 날 큰일이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좀 주고 싶다. 18개월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의 입장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4월 16일 날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의심이 아니죠. 확신을 가졌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몇 명이 확신을 가졌을까요? 한 명이죠. 한 명. 제 지역구에 이상한 그 통계가 잡혔으니까. 이상한 통계가 잡혔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던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면 신이 나요? 신이 나지 않죠. 혼자니까 외롭죠. 두렵기도 하죠. 알아주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그것과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참 너무 감사하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일을 맡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여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큰 도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 그건 따로 다른 기회에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리석은 제가 그때 받은 확신이 있고 저의 다음 과제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유방암에 걸려서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을 살리신 그 기적 속에서 저 여인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 여인을 살리셨구나. 그녀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정말 어리석게도 이랬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되겠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2분, 3분, 4분, 5분 계시나요?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은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존재. 그 이야기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그런 하나님께 제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일이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공천 파동을 겪었습니다. 제가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컷오프. 막말꾼이라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제가 공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정치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2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2주일 동안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여기저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사필귀정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무언가 잘못됐지 나를 그렇게 열심히 국정하고 의정 활동을 해온 내가 공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분명히 공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공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천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에 이랬어요. 이번 선거가 어려운 모양이네. 어려운 모양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선거를 하면 내가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려고 한번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야, 왜 민교 공천을 떨어뜨려? 우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전국에 우파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동정 이론이 막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천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공천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경선해라. 그래서 경선에서 제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좋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면 되네. 선거하면 되네. 이러면서 가서 그 새벽 기도는 계속 됐죠. 됐는데 공천 이번엔 취소를 시켰어요. 다시 한번. 뭐 내가 뭘 어겼다고. 그게 다 이제 저의 정적의 농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와중에도 저는 굳건하게 마음속에 믿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거 한 번의 공천 파동으로는 내가 이번에 당선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두 번쯤 이렇게 해야지. 아, 너희들 지금 민교국 갖고 노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게 있어야지 당선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뭐였냐? 하나님, 이번 공천이 끝나면, 이번 총선이 끝나면 분명히 이 세계가 뒤집어질 광풍, 정치적 광풍이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한국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도를 한 거죠. 정말 쪽집게같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는데 사실 저는 무슨 기도를 한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두 번 이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초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재선 의원으로 지금 당이 보니까 이번 선거로 의회 내에 민주당이 쏙 들어가고 너무나 뭐 부동산이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 찍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다 이제 뒤집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내 일당이 될 테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4년 동안, 3년 동안 만들어온 나쁜 법들, 악법들을 전부 다 개정을 하는 그런 일, 세상을 한번 바꾸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또 대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선이 있으면 저는 청와대 여기서 근무를 해오고 근무를 하면서 이게 좀 안 됐다. 이런 경험도 있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훌륭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들어주긴 들어주겠는데 네가 처음에 얘기한 건 들어주겠는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걸 들어주겠다. 어려운 걸 맡기겠다. 그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는 맞아요. 총선 이후에 한국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의 와중에 정의를 실천하는 기적의 도구로 너를 쓰겠다. 네가 지금 기도했어. 네가 기도했어. 네가 했으니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딱딱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선거에서 공천에서 떨어지잖아요. 공천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선거에 출마를 못하는 겁니다. 선거를 못하면 부정선거 곱하기 1000이 있어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왜 부정선거에 신경을 써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옆에서 그럼 불구경하듯이 그런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지. 이거 내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됐어요. 그럼 부정선거 왜 내가 신경을 써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봐라 민경욱도 당선만 됐으면은 부정선거에 신경 안 쓸 놈이다. 맞아요. 맞다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왜 내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서 있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를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24년 동안 우파만 당선시키는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24년 동안 우파, 인천에 난리가 났어도 여기만은 항상 우파가 당선된 지역이었어요. 다음에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 지역구에 누가 1등 하나. 10번 다 제가 1등 했어요. 다음에 우파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우파의 지역에서 저는 1명 나왔어요. 우파에서. 좌파에서 2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100% 혼자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우파 지역이라고 해도 우파에 2명이 나오고 좌파가 1명 나오잖아요. 좌파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 우파, 좌파는 원래 인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열이 되면 안 돼. 분열. 2명이 나와서 갈라지면 무조건 져요. 아니 그런데 우파의 지역에서 우파 저 혼자 나왔고 좌파에 2명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좌파가 이상한 놈들이 나왔겠지. 한 놈은 좀 잘 나가는 놈이고 한 놈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선된 사람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민주당. 그럼 에이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천만에 한 사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정의당의 대표 이정미예요. 이정미가 나왔다고. 이정미가 얼마를 가져갔어요? 15% 넘게 가져갔어요. 아니 15%를 넘게 빼줘도 좌파에서 나를 이겼다고?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고 그날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이겼어요. 다음에 밤새도록 나오는 개표 상황에서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새벽에 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만드셨다고. 졌어요. 제가 졌으니까 이건 이상해 하고 전국에서 저희 지역구에만 있는 특성이 있었어요. 선거에는 이것도 다 증거가 되니까요. 선거에는 우리 투표에는 사전 투표가 있고 당일 투표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2개가 있어요.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외 투표. 이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전 관내 투표는 내가 이 지역에 살아. 근데 그날 놀러 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투표를 해요. 내가 여기 살지만 그날 놀러 가려고 미리 투표를 해. 이게 사전 관내 투표예요. 사전 관내 투표는 군대 간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 태백, 제주도, 마라도, 광주, 이런 데 있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해야지 이러면서 투표하는 게 사전 관외 투표입니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자, 그래요.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사전 투표의 투표율을 이렇게 보니까 투표된 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사전 관내 투표를 얻은 거를 잘 생각하세요. 사전 관내 투표하고 관내 투표의 투표수가 있어요. 제가 얻은 투표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100으로 환산해서 사전 관내 투표가 얼마인가를 딱 계산을 했더니 39표예요. 100대 39예요. 100대 39. 한 100명의 사람이 관내에서 저를 찍었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 찍었을 때 39명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저를 찍었어요.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100대 20이 될 수도 있고 100대 4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100대 39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정의령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관외 사전투표가 이 사람도 39예요.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럼 이상하지. 생각해 보세요. 야, 나 놀러 갈 거야 라고 한 사람들, 군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찍은 게, 여기저기서 막 찍고 저쪽에서 찍은 게 어떻게 100대 39하고 100대 39하고 아주 똑같냐고요. 그 비율이. 똑같으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그걸 꾸며도 서로 짜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군대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 이렇게 너 하고 39명, 야, 너는 너 해가지고 민족 찍어. 이렇게 하더라도 싫어요. 이래서 안 찍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딱 39명이 되냐고요. 이정미, 정의당 후보. 그런데 정의당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는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면 사전 관내 투표가 39예요. 3명이 똑같아요.
세 명이 똑같아. 이건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이거 넌 그게 없어도 네가 잘 알아서 기자할 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네가 잘 찾겠지만 전국에서 너한테만 이거 준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넌 바보야. 그래서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는요 얼마나 나오기 힘든 거냐면 박성영 교수님이라고 한림원 원장도 하시고 서울대학의 통계학과 교수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림원 원장은 이 학자 중에서 최고의 지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조선일보의 전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100% 조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조작이다. 이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 와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 이건 조작이다. 평생 통계만 본 그분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정말로 부정선거에 대한 전도사가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 압축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부터 싸움은 시작된 겁니다. 그날 싸움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온 거를 보면 그러니까 혼자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으시네.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제가 했나요?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여러분들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확신하는 사람이 그날 아침엔 저 혼자였다고 하면 당신은 부정선거를 믿으십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의 32.3%. 여러분 33.3이면 3분의 1이죠. 거기에 육박하는 32.3%가 분명히 부정선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18.7%. 그러니까 반수는 확실히 있다. 아니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님 부정선거의 전사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그때 김문자라는 한 여인을 유방암에서 곧 죽을 사람을 살리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신, 그의 간절한 기도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 저의 하나님이죠. 저를 쓰셨었으니까. 그때도 저를 쓰셨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쓰시는구나라고 그때는 자각을 못했어요. 제가 쓰임 받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저를 쓰셨다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깊은 감동이 어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알면서 받았어요. 이번에 이 일을 저한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막 끌고 오신 걸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근데 이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껄끄럽죠. 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무슨 종교까지 끌어다니기 시작하면 넌 정신병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이고 뭐고 지금 나온 증거들이 뭐 그런데요. 그게 제가 이 부정선거에 뛰어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거는 뭐 가능성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저를 욕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붙었어도 부정선거를 갖고 싸웠을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정선거일 것 같아 라고 했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제가 붙었어도 부정선거 가지고 싸웠을지. 하지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왜? 너 뭐 붙었으면 하고 if 하고 가정이 있는 거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저는 저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믿는 게 부정선거라는 건 요만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일입니다. 이 너무나 크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냥 요 동네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민주 세계를 깨뜨리기 위한 어떤 거대한 운명, 거대한 세력, 이 사람들의 농간, 이 사람들의 뭐 그 음모 이런 건데 그거를 깨뜨리는
한국에서의 그 씨앗이 되라라고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전 떨어져도 돼요. 아니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를 제가 다시 붙으려고 이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부정선거를 광정하라, 고쳐라 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저는 그 소명을 그런 식으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의 불만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6월 28일 날 나온 증거를 보고 이건 부정선거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투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거가 없어서 내가 싸울 수가 없었어. 증거가 나왔으니 싸워야지. 그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를 까면 증거가 나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그거 우리들의 싸움이 없었으면 열렸을까요? 아니 투표함을 열어야지 뭐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날부터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으니 온전한 표들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 표를 까면 두 가지다. 가짜표가 잔뜩 들어있든지 아니면 까가지고 그날 통계와 완전히 다른 수치들이 나온다. 세보면.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전자였죠. 전자. 이거 그냥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부 다 폐기해버리고 인쇄소에서 잔뜩 찍어가지고 와서 집어넣느라고 배춧잎 투표용지라든가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1000장 넘게 나온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개표만 하면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표를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갖고 싸웠는데 18개월이 걸린 거죠. 180일을 하도록 했는데 듣질 않은 거죠. 180일이 걸렸어도 아직도 18개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북한과 다른 존재로 만드는 다르게 만드는 법조항이 딱 귀중한 법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 225조입니다. 225조는 선거가 쉽게 얘기하면 선거를 했는데 억울하면 얘기해라. 가장 똑똑한 판사들로 하여금 가장 빠르게 판결해 주겠다. 이래서 그걸 잘못된 거를 이거 잘못됐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런 판결을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건국된 이래로 계속 그걸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가지고 장난을 못 놀죠. 선거가 잘못됐다 그러면 나 손 들고 선거 잘못됐어요. 그래? 18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켜요? 가장 똑똑한 대법관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1, 2, 3심하면 1년이나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180일 이내에 6개월 안에 누가 해? 1심 판사 아니고 부장판사도 아니고 대법관이 일로 와봐. 그래서 쫙 일사천리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선거가 살아있는 거고 선거를 하려면 일반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표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항상 이길 수 있으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럼 뭐예요? 그게 독재죠. 막 폭정을 가해요. 왜냐? 나 당선될 거니까. 이렇게 해도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눈치를 항상 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나 표 못 봤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유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public servant, 공직자, 공공의 공복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독재자가 되고 개 돼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 180일 이내에 그걸 하질 않았죠. 이번에 여론조사 중에 당신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했더니 1등으로 된 게 63대 36 같은 이상한 통계. 두 번째가 놀랍게도 대법원이 180일 이내에 판결하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떳떳하면 180일 이내에 했을 텐데
지금 18개월 동안 계속 안 하는 걸 보니까 부정이 확실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까 63대 36은 또 다른 중요한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0.39 같이 63대 36은 뭐냐?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전부 다 모았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몽땅 모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3대 36이에요. 1%는 다른 당에 줬든가 무효든가 이런 거죠. 63대 36.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천에, 제가 있는 인천에 미래통합당, 민주당,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봤더니 63대 36이에요. 이상한데 그래서 경기도를 봤어요. 경기도 봤더니 경기도에 민주당이 63, 통합당이 36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니까요. 아니 표를 다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세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쫙쫙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에 이 후보들이 받은 게 63대 36, 63대 36, 63대 36으로 똑같냐고요. 이런 게 이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배춧잎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는 위에는 하얀 줄거리, 아래는 파란 잎사귀. 그래서 여기 이제 배춧잎 투표용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가지 투표용지가 한 장에 인쇄가 됐습니다. 이것 자체로 무효죠. 근데 이게 유효로 처리가 됐어요. 이거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갔는데 이런 걸 줬다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여기다 투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상해요. 바꿔주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바꿔줬나요? 안 바꿔줬죠. 안 바꿔줘서 어떻게 해요? 여기 1번에 투표했잖아요. 1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표장에 나왔으면 개표장에 나왔어도 이거는 무효표입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무효 처리가 되는 무효표입니다. 근데 이게 무효표에서 나왔나요? 유효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이거는 투표장에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투표장에 있었으면 바꿨을 테니까. 개표장에도 없었어요. 개표장에 있었으면 무효표 처리가 됐었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고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도 아무 말 없이 이게 유효표로 처리가 됐다. 요거는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재검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표다. 요겁니다.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표입니다. 이걸 딱 보시면 투표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만져요. 특히 사전투표면 생각해 보세요. 사전투표해 우체부가 만져 거기다 구겨서 집어넣어 와서 저 개표하느라고 만져. 예, 일단 투표용지를 꺼내 그거를 또 손으로 분류를 해 분류기에다 집어넣은 거를 계수기에다 다시 집어넣어 계수기에 있는 걸 또 세 가지고 고무줄로 하고 한 사람이 또 재검표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그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재검표할 때 우리가 또 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빳빳해요? 이렇게 빳빳해. 이 빳빳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보시면 이게 우리들의 종이는 평양 100g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1m의 종이의 무게가 100g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많이 쓰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는 가만히 보면 이 무게까지 재봤어요. 150g이에요. 가로 세로 1m씩 한 거에 무게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평양 150g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5배 두껍겠죠. 그러니까 낭창낭창 흔들어 보면 흔드는 게 다르겠죠.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평양 100g짜리가 보통의 투표용지, 보통의 종이, 투표용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통의 종인데 150g은 어디에 보통의 종일까요? 중국. 중국에서는 150g, 평양 150g짜리가 한국과 같이, 한국의 100g짜리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빳빳하게 150g짜리입니다.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보세요. 본드로 가운데가 붙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한 장 한 장이 어디를 통과하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붙은 게 투표지 분류기로 될 수 있어요? 그럼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갔다 나온 게 갑자기 들러붙을 수는 있나요? 없죠. 본드로. 이거 한 장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그냥 털썩 붙어서 배가. 두 장이 털썩 붙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게, 이것도 보면 오른쪽에 그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게 QR코드라는 건 뭡니까? 지방에서 온 거거든. 사전선거니까 저기 태백에서 한 장 건너오고 저기 마라도에서 한 장 건너온 건데 두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두 장이, 아니 같은 투표지구에서 막 들어간 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쪽 철원에서 한 장, 제주도에서 한 장 들어온 게 이렇게 딱 붙어 있다면 이건 문제죠. 부정선거입니다. 부정투표의 증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옆면이 잘렸는데 여기 보면 실같이 이렇게 잘린 게 있어요. 실같이 잘린 거.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 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한 장씩 프린트가 돼요. 근데 프린트는 그냥 가위같이 쫙 찢어가져 나와요. 한 장씩 쫙 찢어져요. 가위로 보시면 돼요. 가위로. 그래서 쫙 찢어지는데 이건 옆이 이렇게 잘렸잖아요. 이거는 뭐냐? 인쇄소에서 많은 분량을 자르다 보면, 예, 아주 그 압력을 넣어서 쫙 자르다 보면은 밑에 있는 게 밀려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블러라고도 하고 이발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발이가 붙은 투표용지. 이거는 인쇄됐다는 증거입니다. 프린트되지 않고 인쇄됐다는 증거입니다. 일장기 투표지. 여기는 이 투표에 있는 도장이 없으면 무효죠. 왜냐, 아무 데서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찍어도 되니까. 그 투표소에 있는 사람이 도장을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에 이상이 생겼으면 이건 무효 투표지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동그란 일장기 같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몇 장? 1000장이 나왔죠. 1000장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왔어. 이런 도장을 찍어줘요. 그 사람이 두 가지지. 모르고 가져가. 가져가면서 이 사람은 내가 친일파인 걸 어떻게 알고 일장기를 만들어줬지.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여기다가 투표를 하고야 말 거야. 하고 이제 한 사람이 갔다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이 또 이런 불량한 걸 쾅 찍어줘요. 그럼 그 사람도 이거 나 못 본 척 해야지. 이러고 또 찍어. 그러니까 두 사람쯤 그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하지만 1000명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1000명이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 이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완전히 미치지 않은 이상 왜 이런 이상한 거를 하고 1000장을 1000번을 찍어주냐고요. 아니 그 도장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투표소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있으면 1000명이 들고 일어나지. 그리고 1000명이 얼마 중에 1000명? 1974명 중에 1000명. 과반이에요, 과반. 반수가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제2지역구예요. 이거를 그냥 잡고 괜찮아 이러고 했다고요. 이거는 적어도 이런 게 있었으면 투표 일지에는 기록이 돼야 돼요. 로그북. 이런 일이 있어서 그 항의 사태가 있었으나 우리가 그냥 투표하라고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음에 이게 개표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개표장에 있었던 1000장이 전부 무효가 되죠. 근데 이건 재검표장에서 뭐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다 유효표였어요. 그러니까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소에도 없었던 이상한 표가 재검표할 때만 나왔다. 이게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아까 붙었던 투표용지, 본드 먹은 거, 붙은 투표용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붙었어요. 꼬리가 붙었어. 옆구리가 붙었어. 석장이 붙었어. 이런 거리 줄줄이 사탕처럼 나왔습니다. 한 장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 한 장이 전부 투표지 분류기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붙어 있어요. 한 장도 아니고 본드, 뭐 머리, 뭐 꼬리, 옆구리, 배, 석장, 뭐 1타 3피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관리 부실이 아니에요. 아, 이걸 내가 붙는 걸 못 봤다 이게 아니고 아주 생판 새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인쇄소에서 여기 프린트할 때는 본드라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투표장에 아무것도 없어. 개표장에도 본드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본드가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인쇄소죠, 인쇄소. 인쇄소 뭐냐면 여러분 이 종이를요 이렇게 놓고선 쫙 자르더라도 아무리 종이가 칼날이 세고 이 압력이 세더라도 밀려요.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밀려요.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노란 본드를 칠을 합니다. 꽉. 그걸 떡제본이라고 그래요. 떡제본을 해서 꽉 잡아줘요. 그다음 쫙 찢어요. 그래야지 이게 쫙 밀리지 않고 쫙 찢긴다고. 그걸 재단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사용되는 게 노란 본드예요. 그게 붙어서 나온 투표용지가 많다니까요. 자, 여기 사전 관외 투표에 사전 관외 투표는 저쪽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있는 것도 서울로 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기 울산에서 이게 잘 안 보이네. 아, 경주에서 울산 가는 거예요. 경주에서 울산 가면 여기 울산이겠지. 여기 경주고요. 경주에서 울산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울산 가는데 에이 여기 또 갔다 오자. 에이 가지 마. 여기도 좀 가지 뭐. 아야 여기도 좀 가고. 아 온 김에 여기도 좀 가. 아유 뭐 쉬었다 가지. 아 여기. 아 이제 가야 되겠네. 아유 여기도 좀 돌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가요? 이게 다 문서로 남았어요. 기록으로.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111만 장. 323만 장 중에 111만 장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갈 수 있는 거를 돌아서 간 거고 또 50분 걸리는 걸 1분에 갔다 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엉망진창인 우편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재미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전 관외 투표는 우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등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거를 제 지역구 인천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부산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인천에 연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을 해요. 이거를.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남겨놓고 투표지에다 집어넣습니다. 투표함에다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등기죠. 등기 기록에 이름을 쓰죠. 이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민경욱한테 했다면 민경욱을 써야 돼요. 내가 선관위 직원이에요. 그럼 민경욱을 자 수취인 민경욱 어디 계세요? 그럼 아 전데요. 그럼 아 예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럼 민경욱 씁니다. 사인도 해요. 사인을 하고 사인 말고 이렇게 PDF 같은 걸로 미음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서 민경욱 이렇게 써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탁탁탁탁 찍은 거 탁탁탁탁 찍은 거에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이 개, 거, 광, 글, 깃, 깨, 낌, 밤, 새, 울, 위, 조, 총, 침, 항, 형, 횡, 희 이런 이름이 있다고 쓴 거예요. 이름을 그런 사람이 잡았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기는 게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름만 갖고 한 거고 여기 보면 본인 받은 게 본인 회사 동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회사 동료 당연하지. 회사 동료. 선관위로 갖다 줬는데 민경욱이 아니면 민경욱의 회사 동료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김경수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적은 게 끼꽝 이런 걸로 적었다 그래서 웃기는 건데 요거는 하나의 사례고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은 여기 옆에 이 사람과 민경욱과의 관계 그럼 민경욱이 하면 본인 아니면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회사 동료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게 맞냐면은 장모, 장인,
처제, 형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장인, 장모, 처제가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받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더니 장인, 장모, 뭐 이렇게 쓴 것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만 봐도 저 정말 부정이네. 이런데 지금 몇 개를 해준 거예요.